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마이클슨 몰리 실험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될 두 가지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클슨 몰리 실험입니다. 자,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제 먼저 에테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봐야 될 건데요. 자, 에테르라는 개념은 고전 물리학에서 나왔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파동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질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은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빛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러한 잘 모르는 물질을 에테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 에테르가 눈에도 안 보이고 느낄 수도 없지만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가정하면서 막 물리학 체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마이클슨과 몰리가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마이클슨과 몰리는 뭐 소수점 6개짜리까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당대에는 최고의 과학자이자 공학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간섭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요, 빛의 간섭 무늬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는데, 자,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나가면요, 여기에 반투명 거울이 있습니다. 반투명 거울은요, 일부는 통과하고 일부는 반사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거울인데,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1번 경로와 2번 경로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거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디텍터에 다시 들어가는 것들인데, 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 주변을 에테르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요, 요 지구에서 이제 에테르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치면요, 지구가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할 때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지구가 이런 식으로 뭐 공전을 한다고 치면요, 에테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치면요, 지구가 이렇게 돌 때는요, 에테르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좀 작게 측정이 될 거고요. 지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빛을 측정을 하면요, 에테르의 방향과 지구의 방향이랑 같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좀 크게 측정이 될 거다.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마이클슨 몰리 이제 측정기를 다시 돌아와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 에테르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 이렇습니다. 반투명 거울 때문에 경로가 이렇게 갔다 온 녀석과 이렇게 갔다 온 빛이요, 에테르 흐름에 따라서 상대적인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디텍터로 들어가는 시간 차이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빛이 서로 간섭을 해가지고 이러한 무늬, 간섭 무늬를 만들 거라고 그렇게 실험을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마이클슨과 몰리가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정확하게 이제 실험 장치를 개선을 하고 해도 절대로 이렇게 간섭 무늬를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측은 지구 표면에 에테르 바람이 있으면은 바람 방향 때문에 두 빛의 진행 방향이 다르고, 그래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 차이가 생겨서 이러한 간섭 무늬가 생길 건데, 결론은 이러한 간섭 무늬를 절대 관측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실험 결과를 보고 아인슈타인은, 그러면은 이렇게 에테르라는 게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데도 안 나타나면은 에테르라는 게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요, 실패한 실험인데 이제 노벨상을 받은 실패한 실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통해 가지고 뭔가 빛을 전달해주는 매질은 없다라는 것을 일단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1905년에 발표한 이 논문 내용에서 논문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두 가지 가정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상대성 원리인데요.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즉 관성 좌표계는요, 관성의 법칙을
만족하는 좌표계를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든지 아니면 움직이더라도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하는데요. 요 정지 좌표계나 등속 좌표계나 동일한 이제 현상을 설명하는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차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요 차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공을 위로 던지면요.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거를 F는 ma라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F는 mg라는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요 이제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던질 건데 차 밖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관측을 하게 되면요. 요런 식으로 트럭의 등속 운동까지 포함이 되니까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근데 이 포물선 운동을 설명하는 데도 있어서요. F는 mg, 즉 중력을 가지고 동일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상대성 원리라는 건요. 관성 좌표계에서 두 관찰자가 측정하는 거는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근본적인 이제 현상은 동일한 물리 법칙으로 설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상대성 원리였고요. 두 번째는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성 좌표계, 그래서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진행하고 있는 빛의 속도는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에 관계없이 항상 빛의 속도 c로서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뭔 소리냐면요. 정지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손전등을 켜갖고 빛이 이렇게 쭉 이제 전파가 될 건데 이때 관측한 빛의 속도도 c이고요. 내가 만약에 v의 속도로 이제 이 손전등을 들고 달리는 상태에서 손전등을 켰을 때 그때 관측한 빛의 속도도 c이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 반대편에 사람이 있고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손전등을 이렇게 켠 상황에서도요. c 플러스 v의 속도로 이렇게 빛의 속도가 관측이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상관없이 어떠한 상태든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항상 c로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논문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냥 요거는 받아들이고 일단 내 논리대로 따라와 봐라 라고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논문 결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시간과 공간이 이제 뭐 운동하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 가지고 항상 빛의 속도는 c로 관측이 되게끔 시간과 공간이 적절하게 변형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대론적인 이론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광속 불변의 원리는요.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진공 중에서는요. 관측자든 아니면 운동하는 사람이든 이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빛의 속도는 c로 관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시간과 공간이 빛의 속도가 항상 c로 관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웠으니까 비관성 좌표계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이클슨 몰리 실험과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